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자술서 공개했습니다. 자, A4 용지 한 장 앞, 뒷면 뭐 2장 정도 썼는데 내용 잠깐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사건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. 어느 날은 김성태, 방용철, 박 검사 등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.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.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.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.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,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등 수발을 들었다. 1313호 앞에 창고에 모여 있었다. 그곳엔 훈제 달걀, 과자, 커피 등이 쌓여 있었다. 뭐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날짜 바뀌고 장소 바뀌고 등장 인물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먹을거리들이 등장합니다. 뭔가 음식으로 어떤 주제나 어떤 주장을 흐트러뜨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정도인데요. 연어 나오고,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자장면, 갈비탕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? 뭔가 주제를 흐리려고 그러는 건가요? 그러니까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저렇게 음식을 먹어서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이 음식을 또 자기가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쌍방울 그 김성태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게 검사실이 뭔가 이렇게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먹고 싶다면 이렇게 다 사다 주면서 음식도 사다 주고 술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말 잘 들어봐, 이렇게 들어봐.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말해주면은 얘기하는 대로 말해주면 또 사다 줄게,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아니 누가 바보도 아니고 옆에 변호인 다 있는데 그거 먹고 불어요?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고,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을 소환을 할 때는 전산으로 소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럼 다 변호인이 있을 거니까 변호인한테도 통보가 가서 다 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변호인들 다 있는데 그렇게 먹을 거 주면서 회유를 한다고 다 붑니까? 그것도 말이 안 되고, 거기서 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조사 절차 완료되기 전에 그냥 증거 부동해버리면은 그 진술져서 그냥 날아가거든요. 네. 왜 이렇게 먹을 거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,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을 검찰청으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외부에서 식사를 시켜서 이렇게 먹게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먹고 싶냐 물어봐가지고 하는데 갈비탕을 줄 수도 있고 짜장면을 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먹고 싶은 거를 다 못도 주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간식 늘어놓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씩 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날짜 또는 장소, 요번처럼 또 이 정관 변호사, 네. 이 부분은 처음 나온 부분인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중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, 검찰로부터 이 진술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라는 사실,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, 뭐 음식도 필요 없고 사실 뭐 술을 먹었다는 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, 그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?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. 지금 모든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화영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또는 구치소, 여기 보면은 오늘 주장한 내용을 놓고 보면 전관 변호사가 구치소로도 면회를 왔었고 또 검찰청에서도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구치소에 접견을 온 기록, 또 이 전관 변호사가 검찰청에 출입했던 기록, 이런 기록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검찰이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, 또 이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수원지검이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들이라는 네. 것이 사실은 이 이화영 부지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검찰청의 감찰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조금 올려서 정확한 사실관계,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만약에 감찰을 하면 네. 그거는 민주당이 믿을 건가요? 민주당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. 계속해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사자입니다. 네. 자, 본인을 회유한 사람이 있거나 본인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개하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전관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구치소나 검찰청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했다고 해서 네. 그러면 전관 부지사는 늘 회유하는 사람입니까?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점, 장소 이런 이른바 육하 원칙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네.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회유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이거예요. 근데 밝힌 그 여러 가지의 사실들, 본인이 밝혔고 김광민 변호사가 밝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? 뭐가? 그러니까 회유를 당했다는 거 그거 한 사실 하나만 맞는 거예요? 아니면 여러 번 회유를 당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뭘 술판을 벌여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완결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바뀐 걸 보면 거의 10번도 더 바뀌었어요. 알겠습니다. 저런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?